요즘 온라인 쇼핑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놀랍게도 학계의 연구들도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연구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트렌드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빨라지는 것, 그거 말고요. 어쩌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자체를 그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건 이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장 생각나는 라스트 마일 배송부터 요즘 한창 뜨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술이 물류에 적용되는 것까지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종합적인 연구 하나가 있어요. 지난 20년간 나온 전자상거래 관련 논문 무려 287편을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혁신의 패턴을 찾아낸 거죠. 이 연구가 전자상거래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과연 이 287편의 논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대체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사람이 논문 287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아주 강력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AI가 사람 대신 논문을 싹 다 읽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들을 찾아내준 거죠. 연구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간단히 보면 먼저 논문 287편을 싹 모으고요. 이걸 AI가 분석하기 좋게 데이터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몇 개일까? 이걸 정하는데 6개가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6가지 주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인기가 오르내렸는지 그 트렌드를 추적한 겁니다. 아마 구조적 토핑 모델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에 있는 수천 권의 책을 아주 똑똑하고 빠른 AI 사서가 순식간에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책들은 이 주제, 저 책들은 저 주제 하면서 핵심 주제별을 착착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죠. 바로 이런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똑똑한 AI 사서가 분석을 딱 끝내고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전자상거래 물류 연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기둥, 다시 말해 6개의 핵심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AI가 찾아낸 6가지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도넛 차트를 보시면 가장 큰 조각 19%를 차지하는 게 소비자 만족과 신뢰죠. 이건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중심 기둥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주제, 그러니까 결제나 유통, 디지털화, 국경 간 거래, 대중국 수출 같은 주제들의 중요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소비자 만족과 신뢰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키워드를 보면 만족, 품질, 고객, 신뢰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단순히 좋은 물건 파는 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고객의 믿음을 얻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이런 6가지 주제가 있었구나 하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난 20년 동안 이 주제들의 인기가 어떻게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왔는지 바로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미래를 이끌면서 뜨겁게 떠오르는 핫한 주제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서서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골드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화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바로 미래의 화두고요. 반면에 결제나 유통 관리처럼 예전에는 중요했던 주제들은 이제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디지털화와 산업혁신을 보면 시간의 영향, 인용 횟수의 영향, 둘 다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연구가 더 많이 나오고 학계의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자상거래 결제를 볼까요? 시간과 관심, 두 화살표가 모두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뜨는 주제와 지는 주제를 가르는 결정적인 데이터인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디지털화와 산업혁신은 활발히 논의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라고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지 명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의 무게중심 자체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림을 크게 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과연 실제 우리 전자상거래 세상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앞으로 뭘 예상해야 할까요? 미래의 전자상거래 혁신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술, 정책, 소비자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해질 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최근 중요해진 지속가능한 물류 같은 신기술의 연구가 더 집중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에서 나온 똑똑한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상자를 더 빨리 옮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부처는 바로 데이터, 디지털화, 그리고 글로벌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 세 가지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지난 20년간의 연구 흐름을 보고 미래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AI가 연구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쇼핑 습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한다면요?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거라고, 또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사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